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차트였죠. 비트코인 XRP 차트.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평행이론, 역사적 반복, 그 차트 분석은 저만 하고 있어요.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상하리만큼 호재가 하나 뜰 거다. 그 호재의 반복도 연속성을 갖고 있다. 2020년 3월 14일 언저리에서 비트코인 68,000불을 갔을 때는 어떤 호재가 떴습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결제 허용, 그게 떴죠. 자, 그렇다면 그때와 가장 레벨이 비슷한 호재가 떠야만 저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이 그때 차트를 보일 수 있겠죠. 거의 핵폭탄급 호재. 그게 뭘까요? 그건 누가 지금 뭐래도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이겠죠. 그렇게 해서 2020년 3월과 같이 2023년 10월에 똑같은 평행이론의 차트를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에 이게 떴습니다.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미 끝난 일이다. 블랙록의 전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천억 달러가 유입이 될 것이다.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누구나 손쉽게 매도할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업비트나 빗썸을 주식 트레이드를 하는 회사에서 업어가지 않을까요? 가까운 미래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블랙록의 현물 ETF는 SEC가 거부하기 힘든 무게죠, 무게. 그 무게가 왕관이 될지 아니면 똥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SEC는 거부하기 힘든 돈의 벽이죠. 돈의 벽. 블랙록이 한다는데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정치인이면 정치인, 경제인이면 경제인, 금융가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랬죠. 갑자기 서든리 그런 대형 호재가 뜰 거다. 그리고 이제 10월 16일인가요? 16일, 17일 이 언저리에서 SEC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행이론에 따르면 요번 달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28,000불을 넘어서 32,000불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코인 정리, 코인 탈출, 본절에서 잘 탈출해서 갈놈들에게 그 시드를 잘 승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승인이 나면 두 번째 ETF 현물 누가 될까요? 이더리움이 될까요? 저는 뭐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XRP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합법적으로 코인이라고 땅땅땅 때린 놈은 BTC와 XRP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측을 한다는 거죠.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지천에 깔렸죠. 지천에 널렸죠. 널려. 목표 설정. 어쨌든 저의 작은 목표 설정은 제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10월 안에 뭔가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안고 XRP를 계속 보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 제가 항상 6월에서 10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어쨌든 7월 절반의 승리지만 XRP는 승리를 거두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문신도 하고 파티도 하고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생쇼를 하고 놀고 있죠. 그리고 리플은 또 나스닥 상장 IPO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혀 미정부 기관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회사의 대표 모습이 아니죠. 글로 써지는 것들은 신뢰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와 똑같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톤, 억양, 이 안에 결국 신뢰란 게 담겨져 있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믿어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만 듣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비트TV 저놈이 진짜 책을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만나면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근데 저는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틀리죠. 말 잘하는 건 누구나 외워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말하는 건 그 안에 규칙이 있죠. 툴이 있죠.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문학이 있습니다. 저의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안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XRP의 상승을 목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뭐 저랑 비슷한 목표였을까요? 목표 설정을 하면 삶이 참 힘들죠. 이걸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를 설정한 삶보다 목표 설정이 되지 않은 삶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왕 힘든 인생이라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계속 또 잔소리가 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자, 마켓 벡터 인덱스 CEO 스티븐 쇼엔필드 전 블랙록 상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 2천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다. 그리고 SEC가 모든 ETF를 동시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SEC가 누구에게도 우선적인 이점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미 그들은 결정했다. 제가 자꾸 쓰는 말이죠. 거의 유행어죠. 그리고 뭐 XRP는 차트적 관점, 정치적 관점, 경제적, 지정학적, 사회적, 물리적, 기후적 관점과 상관없이 갈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쨌든 XRP는 이 시대 최고의 음모론이죠. 음모론. 자, 쇼엔필드는 SEC가 전체 신청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의견을 요청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상당한 개선이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SEC가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패소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현물 ETF로 전환 허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파생 상품 거래량이 하루에 185% 급증을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감소했다. 코인 파생 상품은 뭐 뻔하죠. 선물 거래 가장 크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돈이 들어가겠죠. 지금까지는 그나마 안정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했다면 이제는 XRP로 그 돈들이 모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원화 기준 470원 평단을 갖고 지금 7배, 5배 선물 트레이드를 하고 있죠. 15,000불 정도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한화로는 2,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상승을 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재미로 보시라고 한 번 정도 제가 또 노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 하지 마세요. 충분히 차트 분석과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선물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리플의 토큰 XRP 파생 상품 거래량이 겁나게 급증을 해버렸다.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XRP 현물 거래량이 104%, 파생 상품 선물 거래량이 185% 급증했다. 뭔가 시그널이 보이죠? 여러분들 느끼기에도.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두 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35%, 29% 거래량 감소를 보였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다른 경쟁 종목 대신 파생 상품 운영을 대부분 XRP로 이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가격 예측 과거 데이터를 통해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4분기 XRP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때가 4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겠죠. 역사적 데이터는 그렇다는 겁니다. XRP 가격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기 4분기는 수익을 고려할 때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분기의 시작 10월이 XRP를 축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이다. 수년간 XRP 가격 성과를 조사했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위기를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XRP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념을 믿으세요. 제 이야기는 거들 뿐 진실과 진심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누구 때문에 돈을 잃었다, 아직도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다 라고 징징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 영상과 맞지 않습니다. 칼같이 구독, 취소 누르시고 제 영상을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하락장일 때, 가격이 빠질 때 오히려 그때를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즐기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인지 잘 아시죠? XRP 사지 마세요. 자, 또 금요일이죠. 그렇게 놀았는데 또 노셔야 되죠. 날씨도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걷기 딱 좋은 날씨죠. 어떻게 보면 참조하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차트였죠. 비트코인 XRP 차트, 평행이론, 역사적 반복. 그 차트 분석은 저만 하고 있어요.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상하리만큼 호재가 하나 뜰 거다. 그 호재의 반복도 연속성을 갖고 있다. 2020년 3월 14일 언저리에서 비트코인 68,000불을 갔을 때는 어떤 호재가 떴습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결제 허용, 그게 떴죠. 자, 그렇다면 그때와 가장 레벨이 비슷한 호재가 떠야만 저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이 그때 차트를 보일 수 있겠죠. 거의 핵폭탄급 호재. 그게 뭘까요? 그건 누가 지금 뭐래도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이겠죠. 그렇게 해서 2020년 3월과 같이 2023년 10월에 똑같은 평행 이론의 차트를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에 이게 떴습니다.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미 끝난 일이다. 블랙록의 전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천억 달러가 유입이 될 것이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누구나 손쉽게 매수, 매도할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업비트나 빗썸을 주식 트레이드를 하는 회사에서 업어가지 않을까요? 가까운 미래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블랙록의 현물 ETF는 SEC가 거부하기 힘든 무게죠, 무게. 그 무게가 왕관이 될지 아니면 똥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SEC는 거부하기 힘든 돈의 벽이죠. 돈의 벽. 블랙록이 한다는데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정치인이면 정치인, 경제인이면 경제인, 금융가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랬죠. 갑자기 서든리 그런 대형 호재가 뜰 거다. 그리고 이제 10월 16일인가요? 16일, 17일 이 언저리에서 SEC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행 이론에 따르면 요번 달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28,000불을 넘어서 32,000불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코인 정리, 코인 탈출, 본절에서 잘 탈출해서 갈놈들에게 그 시드를 잘 승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승인이 나면 두 번째 ETF 현물 누가 될까요? 이더리움이 될까요? 저는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XRP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합법적으로 코인이라고 땅땅땅 때린 놈은 BTC와 XRP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측을 한다는 거죠.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지천에 깔렸죠. 지천에 널렸죠. 널려. 목표 설정. 어쨌든 저의 작은 목표 설정은 제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10월 안에 뭔가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안고 XRP를 계속 보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 제가 항상 6월에서 10월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어쨌든 7월 절반의 승리지만 XRP는 승리를 거두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문신도 하고 파티도 하고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생쇼를 하고 놀고 있죠. 그리고 리플은 또 나스닥 상장 IPO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혀 미정부 기관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회사의 대표 모습이 아니죠. 글로 써지는 것들은 신뢰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와 똑같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톤, 억양, 이 안에 결국 신뢰란 게 담겨져 있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믿어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만 듣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비트TV 저놈이 진짜 책을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만나면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근데 저는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틀리죠. 말 잘하는 건 누구나 외워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말하는 건 그 안에 규칙이 있죠. 툴이 있죠.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문학이 있습니다. 저의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안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XRP의 상승을 목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뭐 저랑 비슷한 목표였을까요? 목표 설정을 하면 삶이 참 힘들죠. 이걸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를 설정한 삶보다 목표 설정이 되지 않은 삶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왕 힘든 인생이라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계속 또 잔소리가 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자, 마켓 벡터 인덱스 CEO 스티븐 쇼엔필드 전 블랙록 상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 2천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다. 그리고 SEC가 모든 ETF를 동시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SEC가 누구에게도 우선적인 이점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미 그들은 결정했다. 제가 자꾸 쓰는 말이죠. 거의 유행어죠. 그리고 뭐 XRP는 차트적 관점, 정치적 관점, 경제적, 지정학적, 사회적, 물리적, 기후적 관점과 상관없이 갈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쨌든 XRP는 이 시대 최고의 음모론이죠. 음모론. 자, 쇼엔필드는 SEC가 전체 신청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의견을 요청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상당한 개선이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SEC가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패소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현물 ETF로 전환 허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파생 상품 거래량이 하루에 185% 급증을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감소했다. 코인 파생 상품은 뭐 뻔하죠. 선물 거래 가장 크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돈이 들어가겠죠. 지금까지는 그나마 안정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했다면 이제는 XRP로 그 돈들이 모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원화 기준 470원 평단을 갖고 지금 7배, 5배 선물 트레이드를 하고 있죠. 15,000불 정도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한화로는 2,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상승을 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재미로 보시라고 한 번 정도 제가 또 노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 하지 마세요. 충분히 차트 분석과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선물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리플의 토큰 XRP 파생 상품 거래량이 겁나게 급증을 해버렸다.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XRP 현물 거래량이 104%, 파생 상품 선물 거래량이 185% 급등했다. 뭔가 시그널이 보이죠? 여러분들 느끼기에도.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두 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35%, 29% 거래량 감소를 보였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다른 경쟁 종목 대신 파생 상품 운영을 대부분 XRP로 이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가격 예측 과거 데이터를 통해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4분기 XRP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때가 4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겠죠. 역사적 데이터는 그렇다는 겁니다. XRP 가격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기 4분기는 수익을 고려할 때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분기의 시작 10월이 XRP를 축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이다. 수년간 XRP 가격 성과를 조사했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위기를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XRP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념을 믿으세요. 제 이야기는 거들 뿐 진실과 진심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누구 때문에 돈을 잃었다, 아직도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다 라고 징징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 영상과 맞지 않습니다. 칼같이 구독, 취소 누르시고 제 영상을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하락장일 때, 가격이 빠질 때 오히려 그때를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즐기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인지 잘 아시죠? XRP 사지 마세요. 자, 또 금요일이죠. 그렇게 놀았는데 또 노셔야 되죠. 날씨도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걷기 딱 좋은 날씨죠. 어떻게 보면 참조하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